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뉴욕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뉴욕 증시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연휴 기간이었으니까 이제 이틀치가 오늘 좀 반영이 되긴 했는데 네. 일단 이제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고요. 그 전날은 좀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다시 좀 되돌리면서 반등세로 좀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요즘에 나오는 건 없고요. 다음 주에 이제 FMC가 있다 보니까 그거 앞두고 큰 이벤트 없이 그냥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는 것 같고, 사실 근데 오늘 이제 나왔던 이슈 중에서는 세계은행에서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월보다 오히려 좀 올려버렸어요. 네. 그만큼 이제 경기를 아주 나쁘게는 안 보고 있는 것 같고, 미국에 대한 전망치도 좀 일부 올라가서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감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은행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고, 반면 이제 애플이 비전 프로 공개를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주가에는 큰 영향을 못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는 크게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고 좀 지지부진했고, 다만 이제 은행이나 이제 경기 민감주들 이런 쪽에 일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반등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던데 네. 이거는 어떤 의미는 없어요? 이제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 근데 미국을 이제 대표하는 건 S&P 500이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미국 증시가 그만큼 또 강하다는 거고, 사실 올해 연초에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올해 연초만 해도 경기 침체 온다, 맞아요. 분명히 안 좋을 거다 상반기가. 근데 보란 듯이 그걸 다 뒤집어서 오히려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장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S&P 500 지수가 그동안 이제 아주 급등은 아니고 좀 점진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상승이 좀 나오면서 뒤늦게 좀 완만하게 이렇게 반등을 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한국의 코스닥이 제일 먼저 좀 움직였었고, 그리고 코스피도 저번에 이제 2,600포인트 한번 돌파했었고요. 그리고 S&P 500도 이제 그 차근차근히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결국 요거는 이제 우려했던 경기 침체가 나오질 않았고, 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걸 중단할 거다. 그러니까 작년과 이 금리 정책도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작년에 너무나 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올해 이제 그런 이슈도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경기도 괜찮은 것 같고, 이 통화 정책도 부담은 크지 않고 물가는 잡혀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미국 증시도 완만하게나마 이렇게 꾸준하게 반등을 계속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쭉 간략하게 계략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까 쭉 설명을 해주실 때 잠깐 언급하셨던 것들을 제가 좀 하나씩 여쭤볼게요. 특히 은행주가 호조를 보였다고 하셨어요. 특히 이제 금융 섹터의 상승률이 좀 높았다고 하던데 이거는 왜 그런가요? 일단 이제 오늘 그 은행주가 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세계은행이 이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은행도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가 좋아야 대출이 더 잘 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 안 좋으면 또 연체자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보니까 경기에 당연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좀 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데온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투자 의견을 뭐냐면 이제 지역은행 중에 그 코메리카라고 있는데 여기 투자 의견을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립이었는데 이걸 비중 확대로 바꿨고,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파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일 지금 지역은행에서 우려하는 게, 아니 주가 많이 빠져서 다들 이제 이거 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섣불리 투자를 못한 이유가 혹시라도 이게 파산할까 봐 네. 두려움이 사실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아메리카라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아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일단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파산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 뉴스가 나오고 이제 다른 이제 지역은행까지 리스크가 좀 완화된 거죠. 한번 투자해볼 만 하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거기다가 대형 은행까지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은행주는 리스크 완화하고요.
그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씻겨 나가면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뭐 견조하다, 그 흐름이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증시가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경기 민감주인 은행주에 잘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특히 네. 지역은행에 대한 위기는 이제는 뭐 좀 많이 리스크가 없어졌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 그런 평가들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보기술 섹터가 그동안 참 좋았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내렸더라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모두 하락했나요? 네,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애플도 조금 이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을 이끄는 뭐 사실 시가총액 이제 어떻게 보면 1조 달러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그래서, 얼마 전에 예. 1조 찍었고. 예, 어마어마한 이제 기업들인데 네. 이 기업들이 다 사실 올린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를 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지금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더 달리려면 새로운 또 계속 뉴스들이나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건 없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챗 GPT 지금 새로운 버전이 뭐 최근에 지금 공개된 건 아니고 시간 좀 걸리고, 애플은 이제 비전 프로라는 새로운 제품을 공개했죠. 이제. 그러니까요. 애플 있잖아요. 예. 애플 지금 9년 만에 예. 애플워치 이후에 9년 만에 야심작을 그렇습니다. 내놓은 거라는데. 그래서 뭐 이거 더 해드리면 이제 애플이 내놔서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애플 제품은 내놓으면요. 예. 애플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번에도 멋있다. 일단 가격이 비싼 건 좀 흠이다. 이런 평가인데 어쨌든 뭐 여유 된다면 사겠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반면에 예. 저거 비싼데 저걸로 뭐 할 거냐. 약간 이제 또 비판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지금 네, 당장은 저거 뭐 곡을 착용한다고 해서 네, 네. 당장 뭐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금액이 또 450만 원이니까. 우리 돈으로. 네, 너무 비싸니까 예. 이제 좀 약간 회의적.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애플 아이폰 나올 때도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옛날에 애플 워치 나왔을 때 가장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애플 그 에어팟 있죠, 귀에다 꽂는 거. 네. 그거 나왔을 때는 정말 비난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랬어요? 저걸 누가 꽂고 다니냐, 귀에다. 담배꽁초 꽂는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그때 처음 친구들 많이 반응은 꽂고 다 다니시는데. 근데 이제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오히려 요새는 이게 선으로 된 게 더 안 보여요. 맞아요. 대부분 다 무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그때 그런 비아냥도 있었는데 결국 애플은 유행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애플의 힘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어쨌든 약간의 뭐 실망도 있었기도 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한 이틀 빠졌거든요. 많이 빠진 건 아니고 공개하고 나서 좀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지만, 제가 느낀 이제 이 비전 프로는 결국엔 기존의 XR, VR 이런 이제 기기들은 게임 위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걸 딱 쓰면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가상 화면이 그냥 펼쳐져요. 예. 근데 이제 애플 기기는 그게 아니고 실제 화면이 앞에 나와요. 실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오면은 그게 사람 얼굴이 진짜 보이고요. 예. 근데 혼합된 거죠. 흔히 뭐 혼합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면 컴퓨터를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했던 얘기는 우리는 공간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착용해서 이 손으로 허공에 이렇게 대면요, 실제로 움직여요. 영화처럼. 그 화면이. 예.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게임용보다는 이제 우리 그 사무실이나 뭐 가정에서나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저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너무 비싸니까. 예. 근데 2년 후에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때쯤 되면 이제 하드웨어도 많이 더 단가 저렴해질 거고, 지금 왜 힘드냐면 그 디스플레이 만들 때 엄청난 고화질의 그 디스플레이를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단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좀 실망할 수도 있지만 애플이 뭔가 미래를 좀 보여줬다. 그러니까 새로운 컴퓨터를 하나 갖고 왔다. 아이폰 이후로.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 애플워치 이후에 9년 만에 애플이 내놓은 야심작이 이제 혼합현실, MR이라고 하더라고요. 혼합현실 헤드셋. 이름이 비전 프로인가 봐요. 비전 프로.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거를 공개를 했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치면 지금 450만 원대다. 이런 기사 이제 저도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고글처럼 생긴 걸 끼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헤드셋을. 끼고 있어요. 눈에 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진 보니까 그렇던데.
눈 네, 앞에 거기 끼는 거 이제 아니에요? 눈 앞에 끼고, 네. 그러니까 고글 같은 거 있고 스키 고글과 똑같아요. 그거를 끼고 영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탐 크루즈가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런 아니에요? 거죠. 예, 그러니까 애플 생태계 쓰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편한 게 예. 그 다 연동이 돼요. 아이폰하고 뭐 아, 맥북이나 그렇겠죠. 그 화면을 앞에 띄울 수가 있어요. 아. 띄워서 이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예, 뭐 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활용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애플은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아. 게임용이 아니고 네네.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이거를 생산성을 올리는 데 쓰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인데 그건 방향은 저는 굉장히 잘 잡았다고 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렇군요. 관건은 이 단가를 어떻게 낮출 거냐. 그러니까요.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 그게 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MR 헤드셋, 혼합현실 이게 혼합현실이라는 게 가상현실 VR이랑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AR이랑 결합해서 네, 맞습니다.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라는 건데 네. 이사님의 의견은 비전 프로에 진짜 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당장은 뭐 당장 대중화되기는 어렵고요. 올해 뭐 그러니까요. 30만 대 정도 생산 예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급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고급형하고 보급형 나눠가지고 네네. 그래서 아마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마 삼성도 참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삼성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 새로운 이제 컴퓨터가 열리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그러네요. 새로운 기기인데 여기서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참 기회가 많겠구나. 왜냐하면 한국은 하드웨어 강국이잖아요. 네네. 거기 들어가는 뭐 카메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한국이 해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IT 회사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부품을 만드면서 그렇겠죠. 새로운 또 제품들이 예, 예, 나오는 예. 거니까 그래서 이게 꼭 어쨌든 애플이 흥행을 하건 삼성이 하건 간에 예. 흥행을 좀 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됐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나중에 주식 연구소도 곡을 끼고 이사님이랑 네. 저랑 이렇게 그럴 할 수도 날이 있죠. 올 수도 있죠. 근데 네. 어찌됐건 단가가 일단 너무 비싸서 주가에는 네. 안 좋은 영향을 줬군요. 일단 하락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당장 나온다고 많이 팔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전문가들만 살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게 필요한.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요. 당장 올해나 내년에 뭐 실적에 큰 영향 안 줄 것 같아서 일단 주가는 조금 빠졌다. 뭐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약보합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앞서 그리고 미국 경제 전망이 이제 증시에 좀 영향을 줬다고 하셨어요. 경기 침체 경고가 좀 사그라들고 있다. 그리고 앞서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네. 뭐 향후에 경기 침체 발생할 확률을 예전에 말했던 수치보다 좀 낮췄다면서요? 네, 이게 원래 35% 정도로 봤는데 요걸 이제 25%로 낮췄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원래 이제 1.1%가 예상인데 요거를 이제 1.8%로 이제 올려서 좀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런 이제 미국의 유명한 뭐 그 투자 은행들이 있잖아요. 뭐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모건스탠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들 의견은 항상 제가 꼭 당부시면 참고만 하시는 게 좋아요. 참고. 예. 자기네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무조건 이게 팩트다라기보다는 일단 포지션에 따라서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약에 주식을 많이 팔아놨다. 그럼 좀 이제 약간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주식을 이제 많이 사놓으면 약간 이제 긍정적인 멘트를. 그러니까 뭐냐면 골드만삭스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좀 최근에 보면 계속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JP 모건은 또 약간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사실 몰라요. 다 근거도 다 이게 딱 기사를 보면요. 근거도 그냥 그럴듯해요. 다. 네네. 이 여기가 맞는 것도 같고 또 골드만삭스 얘기 들어보면 골드만삭스 얘기가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 참고만 하셔야지. 여기 유명하니까 여기 얘기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나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오르긴 했는데 오늘은 그냥 코스닥의 날이었고요. 코스피는 거의 그냥 보합 정도 소폭 올랐고 코스닥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1.2%나 올라서 다시 880포인트. 근데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이제 급등했던 배경은 코스닥의 시총 제일 큰 업종이 그 2차 전지거든요. 네. 이 2차 전지 오늘 시가총액 2등 업체인 이 에코프로가 무려 하루 만에 17%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총 2등 업체가 저렇게 급등하니까 증시가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또 돈이 몰리면서 네. 오늘 좀 굉장히 분위기가 좀 뜨거웠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그 코스피가 2,600 돌파하고 나서 대형주가 좀 강했는데 오늘은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부진했으면 삼성전자가 좀 빠졌거든요. 네.
삼성전자나 그리고 오늘 좀 자동차가 되게 안 좋았어요. 자동차 업종도 이제 좀 환율 오늘 좀 떨어지니까 자동차는 보통 환율 오를 때 좋거든요. 네네. 환율이 1,300원 깨고 내려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율에 대한 좀 우려가 좀 나오면서 자동차하고 오늘 좀 반도체가 안 좋아서 코스피는 좀 부진했고 코스닥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 추세가 비슷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아니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는 달라요. 아, 속도가 속도는 차이가 뭐,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향성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막 부러지고 계속 약세장으로 가는데 한국 증시는 반대로 계속 오른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방향성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전 세계 증시 다 강세장이잖아요. 네, 최근에 네. 일본도 그렇고 다만 이제 뭐 어느 정도 오르느냐의 차이예요. 일본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일본 증시가 지금 뭐 30년 만에 최고치 돌파했고 근데 일본 증시는 왜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일본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일본은 내수만으로도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일본은 수출 국가 아니냐. 네. 수출 비중 17%밖에 안 돼서 사실상 그냥 거의 내수 국가인데 그동안 리오프닝 못 했잖아요. 일본도. 예. 이제 리오프닝 하니까 내수가 살아나는 거죠. 거기다 외국인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그 내수가 커지니까 일본의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거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여전히 돈 풀고 있거든요. 계속 물가 그래요? 오르라고 워낙 그동안 저물가 예. 상태였고 그리고 이 제가 좀 놀랬던 게 우리 한국도 좀 저도 그랬으면 좋겠긴 하겠는데 네네. 그 PBR 있어요. PBR 한 배가 뭐냐면 이제 자산 가치 그러니까 네.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 있죠. 네. 자본보다 시가총액이 낮으면 PBR 한 배 이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저평가된 거예요. 기업들한테 그거를 얘기했대. 그러니까 너네 왜 한 배보다 낮은지 그걸 작성해 갖고 오래요. 그래서 그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네. 적어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뭐냐? 아니 일본 정부에서. 아,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네, 기업들한테. 아. 이게 PBR 한 배보다 낮으면 그거는 청산 가치보다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만큼 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내 계좌에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PBR 0.9배면 얼마냐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1억 원의 계좌를 갖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저한테 당신 계좌 9천만 원밖에 가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랑 똑같아요. 그만큼 지금 기본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건데 이제 일본에서는 기업들한테 왜 그런지 원인 파악하고 그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네. 뭐죠? 그걸 올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주주 환원해 주면 돼요. 배당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하거나. 예. 그럼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기업들이. 아니 이제 지금 그 일부 이제 상사주들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네네. 실제로 그 기업들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증시엔 호재죠,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들이 나오면서 요즘에 이제 일본 증시가 30년 만에 굉장히 뜨겁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3분기까지 우리 그 매수를 추천할 만한 업종 있으면 좀 꼽아주세요. 저는 이제 경기가 좀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하반기.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네, 경기 민감주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 중에 또 대표적인 게 그 조선업종 네. 또 괜찮고 일본에 요새 상사주가 잘 가잖아요. 한국의 상사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한국도 경기 민감 업종이기도 하지만 요새 이제 뭐 광물 사업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요새 많이 올라가잖아요. 뭐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또 상사 업종들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하고 또 성장하는 쪽에서는 역시 그 풍력주들, 예, 해상 풍력이나 네. 풍력 발전들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AI를 저는 이제 큰 테마로 보면 AI를 좀 제일 좋게 보긴 하는데. 네. AI 관련해서는 역시 우리 한국에선 제일 수혜받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같아서. 반도체 아까 가장 먼저 꼽아주셨군요. 네, 그래서 그런 업종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도체, 조선업, 상사주 이런 것들 좀 하반기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매수 추천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였습니다.